자, 여러분 우리 1일차 공부할 건데 혹시 이 기억나요? 이 친구들? 안이랑 쌤이랑이죠. 그때 이 친구들이 바나나 한 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선생님이 바나나 대신에 종이를 준비했어요. 이 친구들은 앉아서 선생님 밥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A4 용지 한 장을 딱 가지고 와서 쫙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친구한테 주고 이 부분을 이 친구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기분 좋게 냠냠냠냠냠냠냠 아 맛있다 먹을까요? 아니겠죠. 서로 뭘 차지하고 싶을까요? 이거를 차지하고 싶어서 이 두 친구가 아 내가 큰 거 먹을 거야 내가 큰 거 먹을 거야 하면서 아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맛있는 반찬 해주면 큰 거 빨리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이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그쵸?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바나나든 사과든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과연 똑같이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책을 펼쳐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똑같이 나눈다 라는 표현을 할지 우리 분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일차 똑같이 나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눠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형제, 자매 또는 외동인 친구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나눠 먹은 경우가 있죠. 그럼 쉽게 우리가 색종이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하나를 두 명에서 쓰려면 사이좋게 갈등하지 않고 나누는 방법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기나 모양 중에 하나만 같으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색종이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모양은 서로 직사각형 같지만 크기가 어때요? 여기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나눴다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분수를 공부할 때에는 크기도 같고 모양도 완전 똑같이 정확하게 나눈 것이 모든 분수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하나를 두 조각으로 나눈 거고요. 2등분했다 표현을 해도 되고 이번에는 위에서는 사각형 모양으로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나눴죠. 하지만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은 둘 다 크기와 모양이 어떻다? 똑같죠. 그러면 똑같이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색종이 접을 때 정확하게 딱 반으로 접거나 대각선으로 반으로 접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친구랑 나랑 나눌 때 싸우지 않고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분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있죠. 지금은 둘로 나누었는데 크기와 모양이 어떻나요? 다르죠. 그러면 똑같이 나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기와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나누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크기도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양까지 같아야 정확하게 나눈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선생님이 한 것처럼 사각형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삼각형으로 나누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 되게 기발하고 창의력 높은 친구들은 선생님 이렇게 나눠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나눈 걸까요? 아닌 걸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맞아요. 크기와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우선 가장 쉬운 2등분으로 한 거 다른 친구와 나 두 명이 가장 쉬우니까 둘로 나누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4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이제 둘을 나누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여럿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 중에서
2로 나눠봤으니까 4로 나누어 볼게요. 이렇게 4는 색종이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마찬가지 대각선으로도 한 번 접고 두 번 접으면 4등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는 아까 배웠던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 제대로 나누었구나, 똑같이 나누었구나. 마찬가지 대각선으로도 똑같이 나누었구나. 그리고 기발한 친구들은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한 단계 또 나아간다면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겠죠. 점선을 따라서 쉽게 생각했을 때 가위를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잘랐어요. 이 자른 모양들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면 이거를 똑같이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놔야 되는 거는 잘랐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 또는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잘 나누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옆에 살짝 보면 한 단계 나아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여기 반드시 직선으로 나누어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이걸 직선이라고 해요. 쭉 올곧게 뻗어 있는 선, 그리고 다음에 배울 테지만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 있는 거를 곡선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똑같이 나누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깊은 생각은 선생님이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거나 이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한 다음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각형을 예시로 많이 보았는데, 다른 도형도 충분히 똑같이 접을 수 있겠죠. 크기와 모양이 같게.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동그라미가 있으면 가장 가운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학년 올라가면 또 배우겠지만, 원의 중심, 관역판으로 치면 딱 10점 정 가운데인데, 여기를 지나는 선을 그으면 항상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양 꼭지점을 이어주는 대각선을 딱 그어주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를 교점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교점을 지나는 선을 연결시키면 항상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그냥 다음번에 나눌 때 어떤 방법이든 잘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사항이나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면 선생님이 꼭 확인해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었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똑같이 둘로 나눈 것에 동그라미, 나누지 않은 것에는 X 표시하세요. 똑같이 나누려면 두 가지 뭐를 기억한다고 했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크기와 모양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똑같이 나누어져 있고, 두 번째도 크기와 모양이 같고, 아까 원은 점 가운데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만 똑같이 나눈다고 했으니까 X. 이거는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죠. X.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는 반으로 접으면 완전 똑같은 모양으로 되니까 동그라미. 1번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점선을 따라 잘랐을 때 겹쳐지는 도형은 동그라미, 겹쳐지지 않는 도형은 X. 선생님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간혹 문제를 읽을 때 엉뚱하게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친다거나 표시를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으니까 좋은 방법은 참고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겹쳐지는 모양, 결국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니까 하트 모양은 동그라미, 그리고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겹쳐진다, 겹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겹쳐진다,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잘라서 붙여보면 되겠죠. 3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국기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그렇다면 콜롬비아는 노란색이 크기 때문에 뭐 X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체코도 그러면 색깔이 다르고, 프랑스는 색깔이 같고, 요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색깔이 같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두 가지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가운데에 점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면 아까 완성이 된다고 했죠. 자, 옆에 삼각형도 옆에 선이 있으니까 선을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하면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삼각형이 4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으로 나눌 때에도 원의 중심에서 출발을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시간표 계획 세울 때 여기에서 계획 세우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 모양이 지금 친숙하지 않아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처럼 이런 오각형, 다각형에도 가장 중심을 찾은 다음에 꼭지점과 연결을 시켜주면 5등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인 10페이지로 돌아가서 내가 아까 이 부분을 몰라서 이걸 틀렸구나 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문제가 1단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단계를 문제 풀고 나서 두 번째 2단계를 풀고 마지막 3단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어려운 친구들은 첫 번째로 돌아가서 개념을 확인하거나 선생님 말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넘어가는데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 주면 또 풀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1단계 풀었으니까 발전 문제,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풀었으니까 선생님은 저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로 서로 비교해 보면서 풀면 조금 도움 될 겁니다.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애 밑줄을 칠 거고요. 똑같이 나눈 거에 이렇게 치면 되니까 중요한 것에 동그라미를 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풀 거예요. 가는 똑같이 나누었고 나는 똑같이 안 나누었으니까 풀었다. 정답인가요? 아니죠. 여기 보면 모두 찾아, 모두 찾아. 그러니까 가는 동그라미, 나는 X, 이렇게 하나씩 풀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다. 그 다음에 라, 마는 아니고요. 바도 아니면 나, 마, 바는 똑같이 나누지 않은 것. 그 다음 가, 다, 라는 똑같이 나눈 것.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내수로예요. 중요한 거에는 밑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가,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나도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라도, 다도 다릅니다. 라는 같고, 마도 같고, 바도 같네요. 그러면 라, 마, 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똑같죠. 똑같이 내수로 나누어진 도형을 모두 가는 아니고 나라고 적으면 되나요? 안 되죠. 나는 크기와 모양이 다 같지만 몇으로 나눈 거죠? 그쵸. 6등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5개. 라는 4등분, 마도 4등분, 파는 아니니까 우선은 X. 그러면 1번 정답은 라와 마. 2번 문제가 이번에는 똑같이 나눈 5가지로 나눈 것이니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와 바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것을 찾으면 실수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잘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자, 피자입니다. 정사각형 피자 대부분 없지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명이서 나누려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눴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눈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나눈 친구도 있을 것이고, 대각선으로 나눈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모두 정답입니다. 사로 나누려면 선생님이 아까 2번 접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접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거나,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는 것도 전부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정답입니다. 8명이면 이렇게 해서 2개를 합쳐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통 피자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거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나누지 못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면 사람 이름 기억해서 내 친구인데 이 친구는 틀릴 리가 없어. 여기 상현, 안쌤이 틀릴 리가 없어. 수학 강의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 나서 크기와 모양을 똑같이 나누지 못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름에 영향을 받지 말고요. 누가 똑같이 못 나눴죠? 네, 여기 있는 상현이가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상현이가 똑같이 나누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해서 여기에 선을 한번 그어주면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번도 끝.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해서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겹치도록 선을 그어서 나누어 보래요. 첫 번째 거에는 3조각, 두 번째 거는 4조각. 어떻게 나누었나요? 잘 나누었나요? 어렵죠. 그래서 아까 원도 중심이 있었던 것처럼 삼각형도 선생님이 한번 중심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점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선을 연결시켜주면 똑같이 3등분이 된다. 4등분은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을 4개 만들어주면 4등분이 된다. 이 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은 방식이 크기와 모양이 똑같으면 똑같이 나누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개념 부분을 같이 공부했고, 확인 문제, 간단한 1번 확인 문제를 풀었고, 2번은 생략하고 3번을 확인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1번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념 부분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1단계가 쉬웠으면 바로 2단계, 2단계가 쉬워서 3단계가 갔을 때 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면 이번 1단원 내가 정말 공부를 잘했구나 생각하고 마음 편히 다른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1강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는 것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아마 점점 나아지고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고 여러분도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강에서 보겠습니다.